안녕하세요, 포머스트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키 줌맥스 인빈서블런 3를 일주일 정도 일상용 조깅용으로 신어봤습니다. 맥시멈 쿠션이란 이런 거야 라는 메시지가 확실한 신발이었고요. 그간 스트릭플라이나 페가스 터보, 줌플라이 5, 베이퍼 플라이 2, 알파 플라이 제가마 등 줌맥스 신발을 신어왔지만 1탄 분해 리뷰 이후 1년 반 만에 통짜 줌맥스 신발을 다시 신으니 저도 처음엔 휘청거림을 느끼더라고요. 줌맥스가 좋다 해서 처음 신어보시는 분들은 일주일 정도 적응하시는 시간이 필요할 테고요. 그래도 잘 적응이 안 된다, 불편하다 싶으신 분은 인솔을 조금 단단한 걸로 교체 추천드립니다. 인빈서블런은 너무 편해서 불편한 신발입니다. 통짜 줌맥스 폼이 주는 쿠션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만 알파나 베이퍼, 템포의 플레이트화가 러너들에겐 아주 강력하게 어필되고 있으며 레이싱화로는 스트릭플라이가 있기에 러닝화 전용으로서의 인빈서블런 위치는 애매한 감이 조금 있고요. 대신 영역을 일상용까지 넓힌다면 인빈서블해집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느껴집니다. 3탄이 1, 2탄에 비해 크게 달라진 점이 미드솔, 아웃솔의 넓이 그리고 어퍼인데요. 이 부분에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미드솔이 넓어진 만큼 신었을 때 안정성은 높아졌지만 대신 닿는 부위가 넓어지다 보니 아웃솔 마모가 더 빨라졌고요. 1탄에선 크게 느껴지지 않았던 힐슬립이 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플러스 원 구멍에 끈을 끼우셔서 신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끈이 짧고 미끄러워 매듭이 잘 풀립니다. 130에서 140cm 끈으로 바꾸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저는 그렇게 바꿔 신으니 힐슬립이 많이 잡히기는 했는데요. 언박싱에서도 우려했듯이 힐컵은 단단하고 힐패딩은 얇습니다. 도저히 힐슬립을 완벽히 잡을 수 없는 구조의 신발입니다. 플러스원 구멍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신발을 벗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일상용으로 사용하시는 데는 지장 없겠지만 운동하실 때는 아무래도 지장이 있을 듯 합니다. 꼭 플러스원 구멍까지 채워주시고요. 그래도 완벽히 힐슬립을 잡아주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반다운 사이즈인 270을 한 쪽 더 사봤습니다. 과연 신발의 구조적인 문제인지 제가 사이즈를 잘못 신고 있는 건지 알아보려면 이 방법밖에는 없겠더라고요. 270을 신고 다시 달려봤습니다. 저에겐 운동용으로는 반다운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플러스원 구멍까지 끼운 상태로 신어봤는데 힐슬립도 거의 안 느껴지고 이상하게 더 잘 달려지더라고요. 컨디션과 상관없이 버프 받는 날이 있는데 이날이 딱 그랬습니다. 포풋에 튕겨주는 반발력, 힐의 충격 흡수, 그리고 반발력, 맥시멈 쿠션의 정석을 보여주는 신발이었고요. 카본 및 플레이트와의 구조적인 특성인 반발력 위주의 신발이 아닌 안정성과 안락함, 그러면서도 최고의 쿠션을 선사해주는 신발이었습니다. 20만원이라는 가격이 결코 쉬운 구매로 이어지는 가격은 아니지만 신발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인빈서블런은 꼭 신어보셔야 한다고 전부터 종종 언급했었지만 이번에도 변함없이 인빈서블한 놈이니 꼭 신어보시라고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분해해서 스펙을 보여드리고 1탄과 비교해보려 하는데요. 275를 남겨두고 270을 분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러닝용으로만 사용한다면 270을 계속 신는 게 맞는데요. 다른 건 다 좋은데 새끼발가락 부분이 낑기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힐슬립을 안고서라도 조금 편안하게 신어야겠다 싶어 275를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1탄도 반다운 270을 신었었거든요. 같은 사이즈 비교가 되니 더 잘 된 것 같습니다. 오래간만에 분해를 하니 칼날 교체를 까먹었습니다. 줌맥스만의 버석버석한 느낌, 잘라본 사람만 느낄 수 있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말하니 좀 변태 같긴 합니다. 줌맥스 인빈서블런 3의 세로 분해 단면 모습입니다. 역시 예상대로 쉔크 없이 미드솔 아치를 더 높인 형태이고요. 영상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축의 높이는 32mm 정도, 앞축은 25mm 정도로 1탄에 비해 한 1, 2mm 높은데요. 미드솔이 약간 두꺼워진 것 같지만 그것보다는 1, 2탄은 스트로볼 보드가 거의 없었던 대신 3탄은 뽀송 직물 소재가 깔려있어 2차인 듯 합니다. 물론 체감에 있어서도 약간 더 좋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쪽 실제 길이는 270 사이즈 27.3cm로 약간 길게 나왔고요. 압축 안쪽 실제 넓이는 4cm, 4.8cm, 총 8.8cm로 볼이 넓은 신발은 아닙니다. 1탄과 3탄의 세로 단면 비교입니다. 육안으로는 거의 구분 안 가는 미드솔 높이와 구조입니다. 주맥스 폼이 더 좋아졌다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요. 제가 보기에 주맥스는 똑같습니다. 밖에서 보면 차이가 있는데요. 3탄은 민자로 해놔서 주름이 훨씬 더 잘 보입니다. 대신 미끈하게 해놔서 오래 신었을 때 내구성은 더 나을 듯 합니다. 이 사진이 3탄의 단점을 그대로 보여주네요. 왜 1탄에서 느끼지 못했던 힐슬립으로 고민했는지 단박에 보입니다. 아웃솔의 마모도인데요. 이건 제가 신으로 남겨놓은 275 사이즈로 일주일간 일상용 조깅 2번 한 상태인데 지우개 느낌까지는 아니어도 나이키의 BRS 1000이나 XDR 같은 고강도 러버는 아닌 듯 합니다. 1, 2탄과 확연히 달라진 건 어퍼가 가장 크죠. 1탄은 안쪽에 덧댐이 되어 있고 길이가 짧은 편입니다. 그리고 플라이니트 외피와 메쉬 내피가 나눠져 있는데요. 3탄은 덧댐이 길게 아치 쪽까지 되어 있고 힐 카운터의 길이도 1탄에 비해 훨씬 길게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지력이 강해져 아치 서포트의 기능이 높아졌습니다. 처음 신어보신 분들은 아치 쪽 압박을 느끼셨을 겁니다. 저는 내전이 없고 외전 쪽인데도 아치가 처음엔 강한 압박이 느껴져 살짝 거북하긴 했는데 금방 적응되더라고요. 1탄은 플라이니트 단독 구조로 되어 있어 가볍고 통풍 잘 되고 유연하나 지지력이 좀 약했던 반면 3탄은 러닝화만 신어보신 분이라면 처음 보시는 구조일 수도 있을 텐데요. 안쪽에 플라이 와이어를 넣고 외피와 내피를 결합한 방식으로 하이퍼덩크, 코비 시리즈 등 농구화에서 사용되는 방식의 어퍼입니다. 아무래도 그냥 플라이니트보단 단가가 더 비싸지겠지만 이 어퍼의 장점은 일반 플라이니트 어퍼의 장점을 고스란히 가져가면서도 지지력이 좋아진다는 거죠. 사실 일반 러닝에선 이 정도의 지지력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지만 워낙 두꺼운 두께의 주맥스가 출렁이다 보니 쉔크나 플레이트 없이 해결해 보려는 나이키의 고육지책인 듯 합니다. 이렇게 힘을 줘보면 확실히 1탄보다 짱짱함이 보이고요. 저는 짧게 신어 크게 느끼지 못했지만 1, 2탄 신고 계시다가 바로 3탄으로 갈아타시는 분이 오래 걷고 오래 러닝 해보시면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어퍼의 소재 구조, 그리고 미드솔의 넓이, 성형 방식 등 2년마다 풀체인지 되는 나이키 러닝 사이클에 맞게 제대로 업그레이드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끈의 길이와 재질, 그리고 더 큰 건 힐 패딩의 다이어트가 이 신발의 5개 T라고 하기에는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여기까지 나이키 주맥스 인빈서블 런 3 착용 분해 리뷰였고요. 영상이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